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전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의 조사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중입니다. 11차례 서류를 보낸 끝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서류 송달을 마친 걸로 간주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남태령에서 대치한 끝에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모여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날 계획인데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들이 이미 트럼프와 직접 만남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후에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전후에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내역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보안폰인 비화폰의 실물과 통화 기록에 대한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아울러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뺀 10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봤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5일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을 요구했지만 현재로서는 소환에 응할지 불투명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지연작전을 편다는 비판이 커지는데 헌재는 서류 송달을 마친 걸로 간주할지 오늘 결정합니다. 민주당도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를 모두 거부한 겁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달리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일정을 일부러 늦추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이르면 오늘 송달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여당이 불참한 상태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오늘은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내일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이후 바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을 대행한 국회에서 이것들을 다 추진했다고 하면은.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불참하고 임명안이 통과돼도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법관 임명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위주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새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2016년 촛불 집회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과 관련해선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기 위한 체포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정보사령부를 조사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계엄 발표 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출동 시간 역시 계엄 발표 시간보다 2시간 빨랐습니다. 당일 선관위 CCTV에는 총기로 무장한 병력이 들어가는 모습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지만 반대되는 정황은 또 나왔습니다. 이때 동원된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원 부대의 임무가 핵심 실무자 납치였다는 겁니다. 정보사 요원 38명이 정보사에 모여서 실제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비환 문석으로 이송하라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납치 대상 30명 명단에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포함됐다고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정보사령부 체포조 운영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에 직접 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실제로 체포조가 있었는지, 어떤 역할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라인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도 체포조 동원 의혹을 확인 중입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른바 국수본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국회와 선관위에 체포조를 투입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1박 2일간 대치를 벌인 끝에 트랙터를 끌고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남태령에서 차벽을 치고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막아왔던 경찰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진역 인근 도로에 트랙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28시간 동안 이어진 남태령 대치 상황은 지난 토요일 낮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을 경찰이 차벽으로 가로막으며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자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서울 진입을 막았습니다.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받은 농민 2명은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농민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며 밤샘 대치가 벌어지자 경찰의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모였습니다. 김밥을 비롯한 먹거리를 나눠주고 응원봉을 들며 트랙터를 지켰습니다. 12월 새벽에 아무리 경찰들이라고 해도 불법 이렇게 강제적으로 농민분들을 진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만나 트랙터 행진을 허용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지선을 풀었습니다. 경찰 버스를 빼고
트랙터 10대에 한해서만 서울로 진입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차벽이 열리는 순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한 트랙터들은 근처 한강진역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마치고 추가 행진 없이 일단 발길을 돌렸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올해 가장 추웠던 날 전해드린 대로 남태령에선 시민들과 경찰들이 대치했습니다. 시민들은 저체온증을 걱정하면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시민들이 몸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21일부터 경찰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막아섰는데요.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에서 농민들, 시위에 합류한 시민들, 그리고 경찰의 밤샘 대치가 벌어졌는데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밤사이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이게 들어서 막으면 어떡해. 다 쓰러져! 현장에 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저체온 증세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차도 다 끊긴 한밤중 영하 7도에 아스팔트 앞뒤로 봉쇄해 놓았던 건 그냥 죽으라는 거였다.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추위를 견디던 사람들이 남태령역 내부에서 버티고 몸을 녹인 뒤에 다시 시위에 합류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밤사이 시민들이 돈을 모아 배차한 난방버스가 도착하자 거리에서 환호가 터집니다. 2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농민들의 트랙터 13대가 결국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했고 집회 이후 다시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외신도 12.3 내란 사태에 꾸준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 계엄 상황을 2024년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워싱턴 포스트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도로 위 움직이는 군용 차량 앞에 검은 배낭을 맨 사람이 막아섭니다. 차를 비켜서지 않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막았는데요. 이 장면, 중국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떠올리게 하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란 글과 함께 이 사람 꼭 찾아달란 글을 X에 올렸습니다. 영국의 BBC는요, 2024년을 대표하는 이미지의 12장을 골랐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서울의 국회 상황을 꼽았습니다. 12장의 사진 중엔 총격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또 스페인의 홍수나 파리올림픽의 장면들도 꼽혔는데요. 안규령 대변인을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무장 군인들과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19세기 잔다르크의 초상화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썼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홈에서 리버풀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전에 오징어 게임 속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영국의 토트넘 스타디움을 분홍색 조명이 가득 채웁니다. 곧이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주제가가 이어지는데요. 액석엔 드라마 속 분홍색 점프스트를 입은 진행 요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흘 뒤 새 시즌의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이 홍보를 위해 토트넘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 경기 전에는 선수들이 드라마 속 달고나 뽑기에 참여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토트넘 홈에서 리버풀에 6대3,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늘 강했던 손흥민도 82분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팬들은 드라마 홍보를 하면서 홈에서 지다니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납니다. 다만 김 차관은 차기 정권인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코앞인데 정부 대표 인사가 면담조차 하지 못하면서 외교 난맥상 우려가 커집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현지 시간 23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탄핵 정국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간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미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서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당장 한 달 뒤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현 바이든 정부 측 인사만 만날 뿐 새로 들어설 행정부와는 직접 면담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김 차관은 트럼프 측과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와 직접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외교 당국자 간 대면 회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현재까지 한국의 계엄 상황이나 탄핵 정국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정 회장은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한국 패싱 경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내란 여파에 휩싸인 우리 외교 당국은 트럼프 측과 어떠한 구체적인 외교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달러에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도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를 뚫었습니다. 보름 만인 지난 19일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예고하자 1,45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강달러 현상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1,45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1,500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에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1,450원대에서 사실 환율을 가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을 이제 수립을 했을 텐데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대외 신인도 관리와 환율 시장 방어, 통상환경 대응, 민생 안정 방안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리더십으론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의 여파가 시민들의 소비 심리는 물론 외국인 관광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주 대비 26.3% 줄며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말 이후 11주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통상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12월 초 카드 이용액이 이처럼 큰 감소율을 보인 건 통계청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에 상반기까지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 역시 지난달 30%로 꺾이는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 흐름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도시 카잔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최전선에서 1,000km 떨어진 도시인데 여러 대의 드론이 고층 건물과 주거 시설로 돌진해 폭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즉각 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날아가는 드론이 고층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건물에선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В принцип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овезло, что у нас чудом окна остались целые. Если здесь взять что на козырьке, все зацепилось.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러시아 내륙으로 약 1,000km 떨어진 도시 카잔 한복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오전 우크라이나 드론 8대가 카잔의 주요 시설을 3차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시설은 물론 민간 주거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 러시아 당국은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비교적 안전한 줄 알았던 내륙 한복판을 기습한 겁니다. 드론 공격 직후 카잔 공항은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같은 날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드론 100여 대를 날려 공격해왔지만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나라의 공격은 최근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했습니다. 외국 대사관 6곳도 피해를 입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소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카잔에 드론 공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가 더 큰 공격을 당할 것이라며 보복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막판 공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전주 7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성탄절인 수요일에도 비나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